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또 내고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격이 좁은 구간은 절대 매매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구간을 우리가 많이 만날 거예요. 이럴 때는 절대 매매를 하지 마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 볼린저 밴드. 많은 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자, 그런데 천명이 강조하는 볼린저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발 제목처럼 볼린저 밴드 사용하실 거면 제발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볼린저 밴드의 오해와 진실을 일단 풀어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죠?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단순하죠. 너무나도 매매법이 단순합니다. 초보자에 접근하기 상당히 쉬운 그런 매매법이에요. 뭐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분명히 오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오해는 뭐냐? 볼린저는 보통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단선, 상단선, 중심선. 그래서 하단선에서 뭐 캔들이 지지를 해주면 매수의 포지션으로, 또 상한선에서 캔들이 저항을 받으면 매도의 포지션으로 간다. 그런 게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95.4%의 확률, 그 볼린저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두 번째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한선을 지지를 받고 캔들선을 올라가 다행인데, 자, 거기를 돌파를 하고 하방으로 더 내려갔을 때, 상한선에서 캔들이 저항을 받고 하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상한선을 붕괴를 하고 위로 올라갈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이럴 때는 너무나도 난감한 거죠. 이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초보자분들이 대처를 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즉,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순한 기법으로 인해서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게 엄청난 독이 돼서 돌아올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명이 강조하는 볼린저 밴드 매매법 두 가장 우리가 더 추가해서 생각해 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스마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첫 번째, 이평선을 일단 추가를 해 주자냐고요. 그리고 추가하고 나서 수렴하고 확장 구간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하자. 자, 수렴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이평선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확장이라는 건 이평선들이 벌어져 있을 때. 자, 요때만 우리가 이평선을 추가해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해보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명이 항상 강조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쌍봉, 쌍바닥. 쌍봉은 뭐예요? 매도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쌍바닥은 매수일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요거 두 가지 패턴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리얼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요 두 가지를 추가를 해서 매매를 안정적으로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박스장입니다. 상한선을 일단은 캔들이 저항받으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근데 캔들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까 이평선을 추가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추가해주면 5일선, 21선, 60일선이에요. 요거 세 개만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근데 21선은 기존에 있죠. 볼린저 밴드 21선이 중심선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볼린저 밴드도 이평선의 근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추가를 해주면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은 21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5일선하고 60일선만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매매법이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자, 상한선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뭐가 저항을 받았을까요? 5일선이 저항을 받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캔들보다 더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5일 동안 만들어진 선이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신뢰해 줄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있죠. MACD 오실레이터죠. 이동 평균선은 후행성이죠. 얘보다 조금 빨리 신호를 잡아주는 게 MACD 오실레이터예요. 그래서 천명이 30년 동안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스토캐스틱, RSI, 뭐 CCI 등등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좀 빨리 못 쫓아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를 제가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MACD 오실레이터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료 카톡방에 입장을 하십시오. 그럼 그 관련되는 영상들 상당히 많이 있으니 제가 무료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MACD 오실레이터. 그러면 이거하고 선행한다고 그랬어요. MACD 오실레이터가 떨어져 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가다 보니까 하한선에서 뭔가 또 걸리는 데 들죠. 자, 여기서 미련 없이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마세요. 왜?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박스장이지만. 자, 근데 한 번을 더 기다려 보자는 얘기죠. 왜? 하한선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아까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된다? 매수일 경우엔 쌍바닥의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해 줬어요. 한번 밑에
바닥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근거가 뭐냐 이거죠. 바로 60일 이평선의 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60이평선이 밑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MACD 오실레이터 교차점 매수 3박자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진입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수익을 낸다? 자, 여기서 배열이라는 게 또 나와요, 여러분들. 자, 배열이 무슨 배열이냐? 정배열이죠. 5일선, 21선, 60일선. 이게 매수에 대한 아주 좋은 배열 구조죠. 자, 그 영원한 원에는 없어요. 박스장이기 때문에. 그죠? 자, 가다가 또 상한선이 꺾이죠. 그리고 5일선이 꺾였잖아요. 아, 여기가 2천 구간이다. 그걸 밀어서 털고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또 걸렸어요. 그러면 캔들만 보고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양봉이 터질 경우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꺾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런 데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럼 여기서 캔들선, 5일선을 봤으면 아, 여기서 내가 끝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만 보고 절대 매매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런 볼린저 밴드는 캔들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낭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한번 꺾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매도로 들어가죠. MACD 오실레이터 여기도 뭐가 만들어져요? 쌍봉. 이제 쌍봉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또 내고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격이 좁은 구간은 절대 매매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구간을 우리가 많이 만날 거예요. 이럴 때는 절대 매매를 하지 마세요. 어떤 근거로 왜 이격이 좁아지느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가만 보세요.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거의 누워있죠.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럴 때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수렴과 확산이라고 그랬죠. 이 수렴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5일선이 조금 위로 올라가고 상한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처럼 5일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한선이 밑으로 내려가. 그렇게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구간, 이런 확장 구간 외에는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앙을 또 맞죠. 5일선이. 그죠? 정확히 여기서 내려오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무슨 별이 또 나오죠? 여기 바로 역별이죠. 5일선이 제일 하방에 있고 21선, 61선. 그러면서 계속 똑같이 하한선이랑 커플링이 되면서 우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MACD 오실레이터 정확히 교차점 맞아 떨어졌어요. 요럴 때만 매매를 해라. 그렇게 박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원웨이장입니다. 원웨이장. 상당히 요즘에 많이 만나죠.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은 원웨이장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한선, 상한선. 이렇게 동그랗게 각도가 되게 편차가 커져. 편차 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편차 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올라가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원웨이라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추가를 했죠. 이동평균선. 원웨이 구간에서 오히려 이동평균선 추가를 해주면 수익을 더 극대화해서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각도 정확히 5일선 꺾였죠. 그리고 하한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더 확실한 건 60일선에 지지를 해줬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교차점 정말 많이 떨어졌죠? 자, 여기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각도가 이렇게 심하게 꺾여서 올라가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원웨이. 그리고 양봉 빵빵히 터져주고 볼리저부터 끝까지 쫓아가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서 착각을 또 한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제가. 자, 어차피 이런 거에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안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더 뚫을 거다 착각을 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항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청하고 나오면 되는. 아까 뭐라 했어요? 수렴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갑자기 볼린저 밴드 안에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가다가 멈추다 일정 기간 이렇게 박스 구간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수렴 구간이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매도로 노려보는 거죠. 왜? 여기가 5일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고 하한선 따라서 같이 커플링이 되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MACD 오실레이터 여기. 그러면 원에서 여기서 안 털릴 수 있죠. 여기서 반대로 들어가서 변곡을 하면서 매도로 포지션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게 61선 이평별 골크 데크가 핵심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평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골든 크로스는 매수일 때 데드 크로스는 매도일 때죠.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여기 골든 크로스 나와줬죠. 여기 데드 크로스 나와줬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고 여기도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고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구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또 똑같은 응용을 잘해야 돼요. 이 볼린저 밴드는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쌍봉을 바라봤을 때 봉우리가 두 번째보다 낮아지면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또 MACD 오실레이터, 여기도 MACD 오실레이터, 여기도 MACD, 어디든지 이런 3박자들이 정확히 맞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종착역은 골든 크로스 확인하고 MACD 오실레이터 확인하고 이동 평선 전체 다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상단에서 딱 정확히 우리 볼린저 밴드 공부하시 배운 대로 여기서 수익을 내서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 공부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추가를 해주시면 거기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를 정말 퍼펙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오늘 요거를 분명히 추가해서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고 하루하루가 좀 희망찰 거라고 천명은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무료 카톡방에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좀 더 공부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